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1호학번 손지훈입니다. 텀 프로젝트 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포토 공정, FET,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오피니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8대 공정은 크게 웨이퍼 제조와 전공정, 후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공정은 클린룸에서 진행이 되고 클래스에 따라서 FUL과 BUL로 나뉩니다. FUL이 상대적으로 낮은 클래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중 포토 공정은 타 공정보다 청정도가 높은 클래스 10 이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포토 공정은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의 회로를 현상하는 공정으로 옥시데이션 이후에 다음 9가지 순서로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산화 공정이 끝난 후 잔류물 제거를 위해 클리닝 공정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클리닝 공정은 웨스테이션에서 RCA 클리닝 방법을 씁니다. 잔류물의 종류에 따라 SPM, APM, HPM, DHF의 프로세스가 있고, 각각은 다른 화학물질과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제거할 물질에 따라서 세척 방법이 나뉩니다. SPM은 유기물의 결합을 끊어 제거하고, APM은 표면의 파티클과 유기오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HPM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제거하고, DHF는 자연 산화막을 제거합니다. 다음 네 가지는 모두 마지막에 DI 워터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스핀드렐을 거쳐 남은 DI 워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클리닝 이후 PR 코팅을 하기 전에 웨이퍼 표면 처리 작업을 합니다. PR은 소수성 물질인데 반해 산화막은 극성 물질로서 친수성입니다. 따라서 두 물질 간 접착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HMDS로 표면을 처리합니다. 처리 후에 표면을 보면 비극성 상태가 되어서 극성인 물이 붙지를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후에 PR 코팅 과정에서 접착성이 향상되어 현상 공정 시 현상액이 웨이퍼와 PR층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HMDS 처리 방식으로는 스핀 코팅과 가스 코팅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 코팅은 주로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 순서로 디포지션, 스핀업, 스핀오프, 이버포레이션 4단계가 있습니다. PR을 웨이퍼 위에 일정량 떨어뜨린 후에 고속 회전을 시켜서 웨이퍼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합니다. 이후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용매가 증발하여 필름의 두께가 더욱 얇아지고, 이 필름의 두께는 다음 방정식에 따라서 스핀 속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스핀 속도분의 각속도를 나타냅니다. 더욱 정확한 두께는 용액의 농도, 용매의 증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디포지션 단계에서 디스펜싱 방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디스펜스는 약 500rpm의 저속으로 기판이 회전하는 동안 PR을 증착시키는 방법이고, 스태틱 디스펜스는 소량의 PR을 기판 중앙부에 증착시켜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소프트 베이크는 PR 코팅 후 잔여 용매와 막의 응력을 제거하고 PR의 기판 간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공정으로 70에서 95도씨에서 4에서 30분 정도 베이킹을 거칩니다. 이후 포토마스크를 정렬하여 노광을 시켜 기판 위에 회로를 입히게 되는데, 그 접촉 방식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A는 접촉 방식으로 마스크와 PR층을 접촉시킨 상태로 노광을 해서 마스크의 상이 1대1로 투영이 됩니다. B는 근접 방식으로 마스크와 PR층 사이에 갭을 둔 상태로 거의 1대1로 투영이 됩니다. C는 투사 방식으로 갭을 두고 사이에 축소 렌즈를 통해 투영하는 방식인데 미세 패터닝이 가능해집니다. UV 방식은 매우 짧은 파장의 빛을 노광시켜 10나노미리미터 미만의 패턴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기존의 마스크와 렌즈에도 빛이 흡수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개의 반사경을 이용해서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한 번 더 베이킹 공정을 거치는데, 소프트 베이킹을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다음 공정인 노광 후에는 입사광의 보강 간섭으로 인한 PR 표면의 스탠딩 웨이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진의 왼쪽은 PEB 공정이 미적용된 것과 오른쪽은 적용된 것으로, 적용 후에 노광한 것이 스탠딩 웨이브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광시켰던 패턴을 현상하는 공정으로, 현상액이 담긴 베스에 기판을 담그는 딥 방식과 기판 위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방식, 표면 장력을 이용한 퍼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광된 PR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에 따라서 용해되는 PR의 부분이 다릅니다.
포지티브 PR은 현상 후에 노광된 부분이 제거가 되고 네거티브 PR은 반대로 비노광부가 제거가 되면서 패턴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베이킹 공정으로 이전의 베이킹 공정보다 높은 온도에서 진행을 해서 모든 용매와 PR 내 기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PR이 흐르면서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피놀을 채우고 이로 인해서 기판 표면과의 접착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후에 에칭 공정에서 남은 PR이 배리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론 테스트를 하는 ADI가 진행이 되는데 직전에 하드 베이킹을 통해 PR의 접착이 제대로 되었는지, 패턴이 정확하게 형성되었는지, 패턴 사이 거리가 일정한지 등을 체크해서 포토 공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FE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ET는 전압을 걸어 생기는 필드 이펙트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여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FET는 당극성 트랜지스터로 메이저 캐리어 한 가지에 의해 동작이 되며 JFET과 MOSFET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N채널 JFET을 보면 통상적으로 드레인 단자는 플러스 전압을 걸고 게이트 단자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 사용하는데 게이트 소스는 리버스 디렉션 다이오드와 같은 형태가 되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없다면 전자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아서 드레인 전류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게이트 전압이 걸리면 필드 이펙트에 의해 양쪽의 P형 영역 주변으로 디플리션 영역이 형성되어 드레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오른쪽 드레인 커브를 보면 이 일정 영역에서 선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FET가 저항으로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 전압에 의해 형성된 디플리션 영역에 의해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전제의 양이 제한되므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되어 드레인 전류가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치오프 전압은 게이트 전압과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데 이는 양쪽의 디플리션 영역이 만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구분짓는 포인트가 핀치오프 전압입니다. 쉽게 보자면 스위치가 핀치오프 전압을 기준으로 온오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펫은 디모스펫과 이모스펫이 있고 둘 다 게이트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디모스펫은 항상 채널이 열려 있는 스위치 온 상태로 드레인 전류가 최대가 되고 이모스펫은 항상 채널이 닫혀 있는 오프 상태로 드레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디모스펫은 특성 곡선을 보면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었을 때 JFET과 같이 동작하지만 다른 점은 플러스 전압을 건 경우에 디플리션 영역을 확장시켜 드레인 전류를 증가시키는 이모스펫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계 전압 VT는 JFET에서 핀치오프 전압과 같이 온오프의 기준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에 플러스 값을 걸어 게이트와 근접한 P형 영역을 밀어내어 임계 전압을 넘어서면 N채널을 형성해서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FET는 플래너 팻을 시작으로 핀팻, GAA 팻 순으로 변화되었는데 플래너 팻은 이전에 봤던 JFET이나 디모스팻, 이모스팻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류 조절과 누설 전류의 문제로 인해 평면 형태에서 3D 구조를 가진 핀팻과 GAA 팻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채널의 디플리션 영역을 조절해서 전류를 제어하는데 플래너의 경우 그 디플리션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면이 한 개이고 핀팻은 두 개이면 GA는 네 개의 면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핀팻과 멀티게이트에 관해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참고하였는데 핀팻을 보면 채널이 길게 올라와 양방향에서 게이트를 통해 캐리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기존 모스펫 구조보다 더욱 스케일 다운이 가능해집니다. 핀팻에 관한 연구 결과로는 실리콘 두께가 줄어들면서 모빌리티 제한이 10나노미터에 가까워지면서 최대치가 되고 5에서 10나노미터의 범위에서는 다시 감소한 뒤 3나노미터 근처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핀팻의 최적의 모빌리티 값을 가지는 실리콘의 두께가 약 10나노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케일이 더욱 줄어들면서 핀팻의 구조로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다음 기사를 보면 삼성에서 5나노미터 미만의 공정에서 핀팻이 아닌 GAA 구조를 도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GAA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일렉트로닉스 저널에 22년도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9입니다.
GAA 나노시트 팻의 다중임계전압, 하부 다이일렉트리스 분리기능과 채널이 디바이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현재 GAA 팻은 나노와이어 형태와 나노시트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노시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는 STI, 소스 드레인 에피탁시, BDI, 하이K 올 어라운드 메탈이 있고 이 중 BDI와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간의 분리 같은 기능은 GAA 나노시트 팻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부적인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노시트에서 왼쪽에 팻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오프스테이트 전류와 유효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는데 BDI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이를 개선을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A에서는 BDI가 PTS보다 낮은 누설 전류를 갖는 것을 보이고 B에서는 BDI가 DIBL 현상이 더 낮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에서는 BDI 레이어의 유무에 따라서 전력 성능의 차를 나타냅니다. 즉 BDI가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TEM을 이용해서 나노시트를 측정했는데 세로축 두께는 일정한 상태에서 가로의 길이에 따라 홀 모빌리티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 나노시트 가로축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동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나노시트의 구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GA 구조 자체의 셀프 히팅 이펙트와 기계적 안정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로 가는 길에는 스케일과 성능의 문제가 가장 큰데 본 논문에서는 2G 트랜지스터에서의 재료 중 몰리브덴 이황화물, 그래핀, 인듐 선화물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케일을 더 줄이는 방법보다는 재료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출처와 참고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